안녕하세요. 뮤지코노믹스 세 번째 편입니다. 이번에는 음악 생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목적은 생산 요소, 노동, 자본, 기술 또는 토지를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들을 생산에 투입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양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윤극대화라고 하는데, 이윤극대화가 바로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지난번에 한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한계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변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의 증가분 또는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피자 가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비용부터 따져볼 텐데요. 생산 비용은 오븐을 살 때 지출했던 오븐 가격, 매달 나가는 임대료, 피자 생산량과 관계없이 계속 나가는 고정비가 있겠고요. 생산량에 따라 증감하는 식재료, 요리사 인건비, 배달용 오토바이 연료, 변동비로 구성이 됩니다. 이 둘의 합이 총 비용입니다. 이제 이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윤은 내 피자가 시장에서 얼마에 평가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윤은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피자 가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피자 생산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복잡해지니까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10,000원짜리 피자를 10판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하죠. 여기서 한 판을 더 팔면 총 매출 증가분은 10,000원이 됩니다. 바로 한개 매출이죠. 그런데 피자를 한 판 더 굽기 위해서 요리사를 한 명 더 고용해야 됩니다. 요리사 일당이 8,000원이라고 하면 총 비용이 한 판 더 생산했을 때 8,000원 증가하죠. 요리사를 한 명 더 썼으니까. 이게 바로 한 개 비용입니다. 10,000원의 한 개 배출이 8,000원의 한 개의 비용보다 크네요. 바꿔 말하면 요리사를 한 명 더 쓰고 8,000원을 지출했는데 피자 한 판을 팔아서 1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8,000원을 쓰고 10,000원을 벌었으니까 생산 효율성이 아직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는 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산이 효율적인데 멈출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판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12번째 피자를 생산합니다. 그럼 한 개 매출 10,000원이 또 발생하죠. 10,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븐은 늘리지 않고 요리사만 늘렸으니까 새로운 요리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요리사를 한 명 더 고용해도 피자 한 판이 예전처럼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피자 한 판 추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리사를 한 명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인건비가 이제는 8,000원이 아니고 9,000원이라고 합시다. 9,000원을 쓰고 10,000원을 번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생산 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증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언제인가 한 개 비용과 한 개 매출이 같아지는 지점이 도래합니다. 이 지점이 내가 가진 모든 생산 효율성을 모두 소진한 지점이고요. 바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입니다. 이 수준을 초과해서 무리하게 더 생산하면 오히려 한 개 비용이 한 개 매출보다 커지니까 생산에 비효율이 발생하고요. 그때는 감산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지 아닌지가 이윤극대화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경영자는 한 개 비용과 한 개 매출 비교를 통해서 마치 균형추를 맞추듯이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윤극대화 개념을 공부함으로써 생산은 효율성 달성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음악 생산은 크게 작곡자, 연주자, 음원 제작자, 공연 기획자 등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들은 생산 요소가 되고요. 노동과 인적 자본이 결합된 생산 요소로 보아야 됩니다. 자본을 얘기하자면 악기, 음향 장비, 녹음 장비, 시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외에도 기획, 마케팅, 홍보, 댄스, 보조적인 생산 요소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추가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비용과 재산권 수입, 음원 판매 수입, 공연 수입 등등 모든 수입의 증가분을 비교해서 음악 생산 수준이 결정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과거에 음원이 LP, CD 이렇게 실물로 제작이 되다가 지금은 전부 다 파일로 제작이 되죠. 디지털 상품은 복제가 쉬워요. 한 개 비용이 거의 0입니다. 매우 낮아서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복제 비용이 낮아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게 된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법 복제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별로 없는 거죠. 예전보다 음원이 훨씬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지만 음원 수익은 낮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악 산업의 수익 모델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뮤지션들이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방송, 영화, 광고 등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요. 공연, 굿즈 판매, 광고 수입 이런 부차적인 수입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아티스트들이 하나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가수, 댄서, 배우 이런 말보다는 종합예술인, 엔터테이너, 연예인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생산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 중 하나가 대형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산자들은 누구나 대형화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화려해서가 아니고 대형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생산이 대형화되면서 경제성, 효율성이 커지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를 대형화하면 오븐 구매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대단히 크지만 피자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은 빠르게 회수되죠. 그리고 이유는 커집니다. 이게 피자 가게의 규모의 경제 예인데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능력이죠.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 간 분업이 가능해지고 효율성이 올라가면 규모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대 투자가 발생하면 한마디로 규모가 너무 커져요.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노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자본과 노동 사이 최적 조합이 깨져서 이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의 경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범위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와 다르게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수록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 가면 빵, 채소 이런 기본 식자재는 안 바꾸고 소고기 패트를 생선이나 닭고기를 교체해서 팔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에요. 음악 생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핑거 스타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토미 임마누엘이라고. 토미 임마누엘은 기타 한 대로 다양한 악기 음을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눈을 감고 있으면 흡사 4-5명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토미 임마누엘이 한 강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큰 밴드를 운영해 봤는데 돈이 많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건반, 베이스, 드럼, 퍼커션 이 소리를 기타 한 대로 연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킬을 연마하고 완성해서 기타 한 대로 원맨 밴드가 됐습니다. 이번 편은 조금 내용이 복잡했는데 요약하자면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이윤 극대화다. 그리고 이윤 극대화는 효율성 추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편 뮤지코노믹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